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쉽게 풀어드리는 이순영입니다. 11월 중에 연인들끼리 챙기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빼빼로데이입니다. 이 빼빼로데이는 1993년 부산의 여중생들이 빼빼로처럼 날씬해져라 라는 의미에서 서로에게 빼빼로를 선물해 주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이런 이벤트를 챙기는 연인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빼빼로데이를 챙기는 연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 빼빼로데이가 당일 매출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최고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 밀레니엄 빼빼로데이에는 무려 매출이 20에서 40%까지나 급증을 하면서 정말 많이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편의점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편의점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편의점을 통해서 가장 빠른 소비 트렌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슈타파에서는 편의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라는 다소 독특한 내용의 투자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파생 쪽 많이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님이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대환주 관련해서 리포트를 상당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상당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번에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편의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라.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 편의점에 가셨습니까? 다소 좀 독특한 제목의 그런 리포트가 눈에 띄어서 어떤 내용인가 좀 궁금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근데 먼저 이 리포트는 좀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좀 다소 재미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편의점은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돼버렸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대략 한 10번 정도는 편의점에 가는 것 같습니다. 10번씩이요? 예, 아침에 출근을 해서 네.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예. 대략 한 10번 정도 예. 편의점에 이제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뭘 사러 그렇게 자주 다니세요? 이제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밤에는 특히나 이제 슈퍼가 문을 닫기 때문에 편의점에 대한 그 이용이 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실 때 이제 편의점에 가셔서 하나씩 예. 사서 드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거기에서 생활 아이디어가 나온 거군요.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에도 가보면 편의점이 있고요. 예. 얼마 전에는 제가 밖에를 잘 안 나가는데 공원에 가보니까 공원에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 여의도 공원만 예. 해도 몇 개 있잖아요. 예. 이미 좀 많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자체가 편의점이 이제 보편화돼 버린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 점포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대략 국내 편의점 수는 2만 점포를 2011년도에 지금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네. 수치상으로는 좀 피부에 좀 와닿지 않는 수치이긴 예. 한데요. 예. 2만 점포, 그러니까 대략 한 5년 전에 1만 점포를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만에 2배 이상 는 거네요. 2배 이상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편의점은 어떻게 보면은 각 동네마다 다 있고 집 앞에 꼭 하나씩 있긴 하던데 이렇게 편의점이 갑자기 5년 사이에 급증했던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갑자기 증가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편의점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좀 창업에 대한 수요가 일단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의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국내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죠. 이제 은퇴를 앞둔 세대들이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돈은 있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경기는 불안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도 이제 편의점 쪽이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린 측면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반대편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좀 가격을 싼 부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던 수요층에서 이제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독신자들이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가격보다는 근접성을 중시하는 그런 소비 패턴으로 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이 좀 맞물리면서 이제 편의점의 점포 수가 급격하게 좀 증가한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한동안 편의점 수가 오히려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점포의 주인이 많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좀 편의점 수가 감소는 했었지만 연평균 대략 한 17% 정도 지난 5년간에 성장하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편의점 수가 증가하는 게 어떤 소비 패턴과 더불어서 은퇴 시기에 맞물리면서 창업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좀 생각할 게 있다면 그 창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편의점 시장은 자꾸 이제 커질 것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편의점 국내 편의점 시장은 2006년도에 예. 그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1만 점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 예. 편의점이 되겠느냐, 뭐 너무 성숙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예. 사실은 그때부터 1만 점포를 넘어가면서부터 좀 급격하게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한 17% 정도 연평균 증가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편의점 매출 같은 경우에도 18% 정도 이제 증가를 했고요. 2011년도 작년도에만 놓고 보면은 편의점 수가 무려 25%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이제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주변의 편의점이 워낙 지금 현재 많이 좀 포화된 상태이기 예, 때문에 너무 많은데. 예, 신규로 이제 창업을 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수익성하고 지금 수익성 측면에서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 물론 이제 과당 경쟁의 문제도 있고요. 예. 하지만 아직 국내 이제 서울 시내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좀 여력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저금리라든지 아니면 은퇴 자금들이 현재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은행에 넣어놔도 뭐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하면 예, 또 마이너스니까요.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좀 안정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편의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요인들이 아마 편의점에 대한 수요를, 창업에 대한 수요를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 꾸준하게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슈퍼마켓보다는 편의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좀 그렇죠. 물건을 조금 많이 사려고 할 땐 바로 이제 그 1층에는 편의점이 있고 길 건너가면 마트가 있게 되는데 마트를 찾아가거든요. 뭐 하나 정도 살 때는 저도 이제 뭐 편의점을 이용합니다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 어렵다 보면은 더 편의점을 찾는 사람이 오히려 또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라, 이 논리가 좀 성립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할 때 편의점 하면은 뭐 안 좋은 편의점이 안 좋은 이유는 가격이 비싸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재래시장에서 800원에 파는 거를 편의점에서는 1200원에 팔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비싸기 때문에. 네, 아이스크림도 예, 아이스크림도 반값 안 상당히 하고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편의점에 그 방문 고객 수들의 연령층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향을 찾아보니까 대략 한 20대에서 30대의 그 여성분들과 그리고 직장인들이 주요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이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20, 30대 젊은 층의 특성 자체가 기존에 이제 소비해오던 패턴과는 약간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좀 바쁜 그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싸게 사야 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운 데 가서 빨리 사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소비 구조로 소비 패턴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편의점 매출로 실제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좀 경기가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를 줄이지 않겠느냐, 네. 편의점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 사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매출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경기가 좋았을 때보다는 예. 경기가 나빴을 때 오히려 매출이 2배 정도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큰 유통업체들에 가서 고가의 물건의 소비를 줄이고요. 그런 쪽에 가는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부분들이 편의점에 있기 때문에 필수품들이 편의점에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택과의 연계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굳이 이제 멀리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필요한 물건만 사게 되는 그런 형태의 소비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편의점 전성시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국내 편의점 업체들에게 이제에 대한 투자가 이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편의점 수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숙기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편의점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미 조금 아직은 성숙기에 접어든 건 아니고요. 성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고 일본 사례가 좋을 것 같아요. 일본 편의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의 파이가 일정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세븐일레븐 같은 게 국내에도 들어왔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편의점 산업 자체도 국내 산업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오리온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다면은 아마 주가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올라갔을 겁니다. 중국에 진출하면서 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런 네. 부분도 아마 편의점 산업, 국내 편의점 산업도 그런 해외 진출이 가셔야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아직 상장된 기업은 GS 리테일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상당히 비싸다는 논란이 있지만 향후 이제 성장성이 해외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미된다면은 아마 주가가 좀 더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이슈가 이제 스마트폰이죠. 작년부터 그런 부분들을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마케팅에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갔을 때 스마트폰으로 뭐 결제한다든지 쿠폰을 가지고 가면은 조금 더 싸게 준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수요층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두 번째 아이디어로는 편의점 히트 상품 관련해 투자를 해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셨던데요. 예. 네, 어떤 내용인가요? 편의점이 이미 좀 많이 늘었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 주변에만 해도 지금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건물 주변에 3개가 있는데 결국에는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들은 음식료와 관련된 식음료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뭐 주류 제품들 그리고 뭐 담배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필수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편의점 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수요층도 그렇게 특화되지 않았었는데 네. 편의점 수가 2만 점포를 넘어서면서 이미 유통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매출 추이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바나나 우유입니다. 예, 바나나 우유는 빙그레 제품인데요.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는데요. 예. 2012년도 들어서 부각이 되면서 올해만 대략 한 87% 정도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편의점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네.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어떤 건가요? 일단은 주류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술이 제일 많이 팔리죠. 주류가 제일 많이 팔리는데 주류 쪽은 좀 일단은 배제를 하고요. 예. 주류 쪽은 배제를 하고 음식료 쪽
이제 음료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워낙에 이제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고정 그 수요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핫식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기능성 제품인데요. 네. 피로회복제와 같은 겁니다. 직장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30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힘듭니다. 에너지 음료들 뭐 많이 팔리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음료가 올해 매출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핫식스라는 제품이 제일 많이 현재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커피 음료들이 좀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이하게 옥수수 수염차라는 제품도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제조하는 회사들이죠. 네. 롯데칠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 좀 올해 좀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어떤 좀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꼽으시겠어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예. 편의점을 영위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든지 예. 아니면은 편의점 내에서 매출이 급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 경우에는 현재 좀 경쟁 상대가 좀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 봐서는 그다지 좀 매력적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편의점 사업 자체가 해외 진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따라준다면은 아마 편의점 기업 자체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겠지만 아직은 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상반기 동안에 가장 많이 편의점에서 팔린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마 그 실적 측면에서도 기업의 실적을 나중에 확인을 하시더라도 아마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롯데칠성, 핫식스를 제조하는 롯데칠성이 올해 좀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실 투자자들이 그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편의점에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리나 보면서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해야지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투자 아이디어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이 자료를 쓸 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말 많이 가거든요, 편의점에. 네. 근데 네.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가장 많이 네. 사용을 하는 부분들에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쪽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핵과적화라든지 아니면은 2인 1가구가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 자녀들도 이제 많이 낳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교육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하루 편의점에 몇 번 가십니까? 하루에 여러분은 편의점 몇 번씩 다녔나요? 이렇게 자주 다니면서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있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업이 어렵고 또 주식시장도 좋지 않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습관 중에서 지나치기 쉬운 습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속에 여러분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타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